생각해서 외워야 될 거 있습니다. 두께는 누가 더 곱지? 대륙지가. 밀도는 누가 더 크지? 해양지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체다. 규산염 광물. 앞에서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멘트 동그라미 치세요. 자, 뒤에 80% 줄치고 그 밑에 유동성이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줄대를 수 있도록 해라.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에 보니까 외핵 동그라미 치자. 외핵 네 같이 표현했네. 그럼 외핵 네 같이 뭐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처럼 철과 니켈 줄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액체 상태의 외핵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외핵에서 철과 니켈 대류 줄처럼 뒤에 지구 자기장 형태 줄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앞에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외핵에서 철과 니켈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 밑에 특징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필요 없는 소리. 파산 활동 같은 걸로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 뭐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수력 분포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권 동그라미 치세요. 자, 기권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쳐라. 1000km 줄 치고 그 밑에 줄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기준 줄 치세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눕니까? 그러면 우리 제일 밑에서부터 줄 치자. 대륙권 동그라미, 대륙권 동그라미, 성층권 동그라미, 중간권 동그라미, 열권 동그라미 하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럼 대륙권의 특징부터 먼저 볼게요.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줄칠 필요 없다. 우리가 그림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알겠지?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만약에 이유를 묻는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그렇지. 그 다음 그 밑에 대류 줄치고 기상현상 줄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성층권 봅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그림으로. 자, 그 다음에 뒤에 화살표 뒤에 안정한 층 줄치자. 안정하다는 소리는 대류가 없다. 그렇게 연관성 지어라. 그 다음에 높이 20에서 30km 줄치고 뒤에 오존층 줄쳐라. 위치 알아두세요. 20에서 30km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그 다음 오존층 그러면 자외선 흡수지 맞지. 자, 그 다음 중간권 갑니다. 중간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요것도 그림으로 기억하고 불안정한 층입니다. 불안정인 층이다 그러면 밑에 줄쳐라. 대류. 대류가 일어나면 불안정합니다. 자, 뒤에 줄치자. 수증기가 거의 없다. 줄치고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알아두면 되겠다. 그 다음 10번 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그렇지 맞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치자. 공기가 희박. 우리 낮과 밤의 기온차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낮과 밤의 기온차? 일교차라 그러지 맞지? 그래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 뒤에 오로라 줄치고. 자, 옆에 플러스 강의 2번 잠깐만 볼게요. 대기 구성 성분에 제일 많이 있는 게 그림에 보니까 질소 78%를 줄치고 산소 21% 줄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3번 그 밑에 3번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 성층권 줄쳐서 자 오존이 자외선 흡수 줄치고 그 다음에 대륙권 중간권 줄쳐라. 이유는 뒤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적게 도달.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지구 복사에너지라고 얘기했다. 그게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에 수권 동그라미 쳐서 자, 수권에 보니까 해수,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빙하, 지하수, 강, 호수 요걸 뭐라 그러지? 담수라 그러지. 담수. 맞지? 그래서 해수, 담수 이렇게 나누고 그 밑에 줄치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기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기준으로 혼합층 동그라미, 수온 약층 동그라미, 심해층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혼합층 특징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줄쳐라. 바람의 혼합작용 줄치고 뒤에 수온이 거의 일정 줄치면 되겠다. 그 다음 그 밑에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치자.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두께가 두껍다. 그래서 아까 쌤이 중위도가 적도보다 두껍다 얘기했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했을 때 겨울이 두껍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수온 약층 봅시다.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화살표 뒤에 줄쳐라. 안정한 층. 거기 줄치면 되겠고. 그 다음 그 밑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 차단합니다. 위에 있는 혼합층하고 아래에 있는 심해층하고 그 차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물질 교환 차단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 그 다음 심해층 보면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 쌤 잠깐 볼까?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 표층에는요, 혼합층이기 때문에 바람이 섞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물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해조류나 이런 것들 산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맞지? 그래서 그거는요, 표면에서 직접 산소가 녹음되고요, 바람의 혼합작용을 위해서 물이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그 밑에 가면 수온 약층은요, 요 위에 있는 놈하고 요 밑에 있는 놈하고 서로 물질 교환 차단해 보잖아. 맞지? 다시 얘기해서 산소나 이런 게 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요 깊은 데 보면 깊은 데 생물 사나 안 사나? 산다. 알았지? 심해층에도 생물 산다. 그럼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산소 필요 없나? 필요하지. 그럼 이 산소를 갖다 어디서 공급합니까? 어디서 공급하게? 여기서 차단시켰는데 여기서 내려올 수가 없는데 어디서 공급하지? 얘가 공급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우리가 요 극지방에 있는 애들 있잖아. 극지방에 있는 물들은 바로 찬물이지. 근데 지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소가 또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가 산소는 기체입니다. 기체. 기체 용해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어떨 때 기체 용해도가 크지요? 온도가 높으면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다 빠져나와. 그래서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평생 까먹지 마세요. 이거는 책에다 적어놔. 기체 용해도 땅땅 이래가지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 낮을수록 압력 높을수록 책에 어디라고 적어놔라. 왜냐하면 그거는 여튼 대학교 다닐 때도 까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야. 그건 알겠지? 나중에 물화생지 어디서 듣든 간에 기체 용해도는 잘 나와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큰 거는 고체 용해도입니다. 고체 용해도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극지방이니까 찬물이야. 그럼 찬물은 산소를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산소를 포함한 상태에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로 깊은 데로 바로 내려간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한다. 그걸 보면 되겠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가자. 3번. 아니다. 4번. 생물권. 요래 돼 있는데. 생물권은 선생님이 강조를 크게 안 했다. 그냥 가볍게 보자. 그랬지? 풍화를 일으키고 과합성 호흡을 통해서 기권의 성분도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미생물은 생물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성분도 변화시킨다. 별로 필요 없는 소리고. 그 밑에 외권 갑니다. 자, 외권, 기권 바깥 우주 공간을 갖다가 우리는 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징 보니까 외권과 지구의 물질 교환은 없다. 줄쳐라. 물질 교환하지 않습니다. 외권하고 지구는 물질 교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는 교환합니다. 알겠지? 자, 뒤쪽에 또 보면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지. 태양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이나 태양풍 차단. 줄쳐라.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 그 다음에 태양풍. 우주선은 로켓을 우주선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감마선이나 이런 빛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런 게 우주선이에요. 그럼 뒤에 태양풍. 아까 쌤이 설명해 줬지. 전하를 띤 입자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은 알겠지? 차단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5번 그림 봐라.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화살표 방향 보세요. 남극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극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렇게 알아놓고 태양이 있는 위치에 납작해지고 태양 반대쪽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멀리까지 간다. 그 다음 거기에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있지 맞지?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데다가 용어만 기억하세요. 벤 앨런데 이렇게 좀 보세요. 이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벤 앨런데라 한다. 그래서 벤 앨런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거는요. 뭐 외쪽에 있다, 외대 안쪽에 있으면 외대
대는 뭐로 구성되어 있고 네 대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다음 그 밑에 B 갑니다. B 그 전체 부분 필기 안 합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는 나옵니다. 시험에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밑에 바로 보자. 자 1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이래가지고 자 그 밑에 글자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니까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외권이 단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 그 그림이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2번처럼 해야 돼요. 2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요소 상호작용이 얘 동그라미 쳐라. 얘 동그라미. 그 밑에 표 보면 자 그냥 눈으로 보세요. 직권끼리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권끼리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직권, 수권, 생물권 다른 권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듣고 자 발에 거기서 풍화작용 이렇게 했어요. 풍화, 침식 작용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풍화, 침식 작용. 그럼 풍화 침식 작용을 들었을 때 너희들 무슨 권하고 상호작용 같아요? 무슨 권의 상호작용? 누구? 그치? 이게 지금 기권하고 직권하고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런 걸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럼 자주 나오는 것들만 선생님이 줄을 칠 수 있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줄에 수권에 있는 지진 해일 줄치세요.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이라는 거는 지진이 먼저 일어나서 파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직권, 수권 그런 걸 맞출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버섯바위 줄치세요. 버섯바위. 두 번째 줄에 처음 직권하고 기권 사이에 보니까 버섯바위 있지, 맞지? 버섯바위. 버섯바위가 뭐냐면 우리가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 바위가 이렇게 참 있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바위가 꼭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래 알갱이들이 요 측면을 갖다가 뭐해서 그래? 깎아서 그래.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요게 누구하고 권이 영향을 준 거냐면 직권, 기권에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뭐 보면 돼. 태풍 줄쳐라. 태풍. 세 번째 줄에 태풍. 태풍, 수권, 기권. 수권, 기권. 그 다음에 그 밑에 직권에 제일 밑에 줄에 있는 화석연료 생산 줄치세요. 화석연료, 석탄석유지. 그럼 석탄석유는 너희들 석탄은 누가 만드는 거야? 석탄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모릅니까? 여기다 석탄은요 고사리가 이게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석유 유공충이에요. 유공충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석탄은 보면 석탄석유로 화석연료를 하지 않았지? 그래서 요거는 식물 그 다음 요거는 해양생물입니다. 그냥 알겠지? 그래서 생물권과 직권 이렇게 해야 돼요. 생물권과 직권 그건 안 나오네. 지진 해일이 쓰나미가 쓰나미가 지진이에요. 그래서 쓰나미 나오면 우리가 직권하고 수권 그 사이 관계다 이렇게 좀 알아놔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하는 원리.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볼게요. 자, 직권. 자, 직권은 과거에 판gea가 분리되면서 기후가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판ge가 뭔지 알지? 다음 그 밑에 수권. 원시 바다 형성 이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서 과도한 온실효과 이런 걸 방지한다. 그 다음 기권. 생물의 유해한 자외선 차단, 강수 현상으로 생물 성장, 대부분 운석 차단.
생물권.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공급. 외권.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여 태양 에너지가 적당히 흡수. 이렇게 돼 다 필요 없는데 그게 오른쪽에 9번 잠깐만 보자. 이 9번도 나중에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잘 봐봐. 생명체가 존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로 물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만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위에 거 잠깐 볼까? 행성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태양처럼. 그렇지? 그 다음에 두꺼운 대기, 자기장 이런 게 있어야만 생명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밑에 개념 속도 1번하고 2번 퍼트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선생님 다 풀어줄게. 자, 1번에 OXX. 자, 2번에 1번 수권. 2번에 직권. 자, 다음 페이지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수업할 거고 너희들 저 앞으로 넘겨봐. 어디 넘기냐면 98쪽. 자, 98쪽에 보면 이제 충돌 파트입니다. 알겠지? 충돌 파트고 그 다음에 105쪽까지 일요일날 시험 치니까 공부 좀 해봐라. 지금 너희들 시험 치는 데서 물리 파트 같은 거 있지? 그 다음에 앞부분에 보면 화학 파트가 주기율이 나오고 결합이 나오지 않아요. 주기율이 나오고 결합이 나오는 거는 흔히 심한 문제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물리 파트에 중력 파트하고 충돌 파트는 심화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화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출제되었던 옛날 연도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이지 그런 게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는 심화 문제도 풀어봐야 될 단원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때도 했다시피 2월달 내에 보면 어디까지 진도를 나갈 생각이냐면 뒤에 보면 산화환원 반응의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이 1학기 때 쓰는 학교가 있긴 있어. 화학 선생님이 알겠지? 그래서 그거가 보면 심화 문제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단원이야.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론을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2월 26일 너희들의 일요일 반 애들이니까 2월 26일부터 통합과학 모의고사 조금씩 치기 시작할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통합과학을 갖다가 나중에 3월달에 모의고사를 칠 때 최소 40점만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가지고 가야 돼요. 만점을 받아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까먹는 게 많기 때문에 맞지? 그렇지만 최소 1은 받을 수 있는 실력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알아놓고 됩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없나?